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의 진짜 원인이 신장에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연구에서도 주목한 검은 식재료가 해답입니다. 이번에는 신장을 지키고 흰머리를 막는 음식 3가지를 골라 설명하고 먹는 방법을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효과가 줄어드는 함정까지 짚어드립니다. 흰머리는 신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며 늘어나는 흰머리를 나이 탓이라며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 한 오리 몸속 깊은 곳에 말없는 장기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여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은 신장의 꽃이다 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머리카락 상태를 통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신장의 건강을 짐작해왔던 조상들의 통찰이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신 과학이 이 오래된 지혜가 단순한 전통을 넘어서 명백한 의학적 사실임을 하나둘씩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마치 몸 전체에 생명을 실어 나르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힘이 약해지면 혈액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결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머리카락 같은 말단 조직은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피에 있는 세포들은 점차 활력을 잃고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능력이 약해지며 결국 색을 잃은 하얀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의 기능 저하가 백발을 부르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말해 흰머리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신장이 보내는 눈에 보이는 경고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볼 것입니다. 왜 신장이 약해지면 흰머리가 늘어나는 걸까요? 서로 위치도 다르고 역할도 전혀 다른 신장과 머리카락이 어떻게 운명을 함께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 이 둘을 동시에 그리고 은밀하게 공격하는 단 하나의 공통된 적에게 있습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일종의 녹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과를 잘라서 그대로 두면 갈색으로 변하죠. 우리 몸 안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녹, 즉 산화 스트레스는 특히 신장과 머리카락 색을 만드는 세포인 멜라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먼저 신장이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그 안의 세포들이 손상되어 혈액을 걸러주는 중요한 기능이 점차 무뎌집니다. 동시에 두피 속 멜라노사이트도 함께 공격을 받아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하는 색소 생성 능력을 잃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도호쿠 대학의 연구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신장 질환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임이 밝혀졌고, 후지타 의과대학의 실험에선 산화 스트레스가 멜라닌 생성 자체를 방해하는 메커니즘까지 규명되었습니다. 결국 갑자기 흰머리가 부쩍 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장과 흰머리를 동시에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검은 식재료. 그것은 바로 검은깨, 즉 흑임자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사실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매일 드시는 밥국 샐러드에 간 깨나 흑임자 페이스트를 밥숟가락으로 한 큰술 넣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냥 통깨가 아니라 갈아서 먹는 간 깨나 진하게 빻은 깨 페이스트를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분명합니다. 깨의 단단한 껍질은 우리 몸속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씹어 먹으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몸속을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반면 곱게 갈아낸 깨는 마치 신장을 보호해주는 작은 영양 캡슐처럼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깨 속에는 세사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사민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 즉 녹슬듯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신장의 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세사민을 꾸준히 섭취한 쥐는 혈액 속 노폐물 수치가 눈에 띄게 줄고 신장 기능이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드시는 된장국에 간 깨를 넣거나 샐러드에 뿌려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한 큰술에 간 깨,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고 머리카락의 색을 지켜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신장의 노화를 막고 흰머리 세포의 손상을 줄여주는 두 번째 강력한 검은 음식은 바로 검은 콩입니다. 명절 상차림에 자주 올라오는 그 반짝이는 검은 보석 같은 콩이 단순히 보기 좋은 장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진한 색깔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콩이 흰머리를 다시 까맣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그 기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매우 중요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의 진짜 역할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더 확실한 방향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이미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을 다시 검게 되돌리는 회복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정상적인 색소세포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흰머리가 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뜻입니다. 흰머리를 막기 위한 전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에서 시작됩니다. 시중에 파는 검은콩 조림이나 삶은 검은 콩을 매일 식사에 조금씩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콩뿐만 아니라 조리하면서 녹아나온 국물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그 안에 영양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칼륨 섭취에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분들이 미리 예방을 위해 활용하실 수 있는 생활 지식입니다. 흰머리와 암세포를 동시에 억제하고 신장의 해독 기능까지 끌어올리는 최고의 식사 조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먹느냐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최신 영양학은 이제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과 무엇을 함께 먹느냐입니다. 정말 음식 조합만으로 효과가 2배로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입소문이 아닙니다. 특정한 식재료를 조합했을 때 효과가 1 더하기 1이 아니라 3도 되고 4도 되는 경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브로콜리와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한국의 명지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에서는 쥐에게 인위적으로 종양세포를 이식한 후 각각 다른 식단을 제공하며 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토마토만 먹은 그룹은 종양 크기가 약 34% 줄었고 브로콜리만 먹은 그룹은 42% 감소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인 수치이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은 쥐는 종양 크기가 무려 52%나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브로콜리와 토마토가 가진 활성 성분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속 빨간 색소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반면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은 우리 몸 안에 원래 존재하는 해독 효소를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여 몸속에 쌓인 독소를 무력화시키는 내부 정화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공격하고 서로 전혀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두 식재료가 만났을 때 그 어떤 단독 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다중 전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노화를 늦추고 신장과 머리카락은 물론 암세포에까지 대항하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식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흰머리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음식과 조합을 소개해드렸지만 한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챙겨 먹어도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습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과 약통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세 가지 숨은 범인.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겨온 그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은근히 공격해온 범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소금입니다. 신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매우 가느다란 혈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혈관들이 짠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속에서부터 서서히 손상되어 점점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결국 신장은 과부에 시달리며 빠르게 기능을 잃게 됩니다. 국내 신장학회에서도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의외로 우리에게 친숙한 진통제입니다. 두통이나 허리 통증으로 흔히 복용하는 일반 진통제가 사실 신장 혈류를 차단하는 위험한 함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10년간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은 만성 신장질환 발병 위험이 무려 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습관처럼 복용하는 이 약이 조용히 여러분의 신장을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즉석라면, 냉동식품 등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이 가공식품들 안에는 신장을 혹사시키는 인공적인 첨가물들이 가득합니다. 이 인은 자연식품 속 인과 달리 체내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신장은 하루하루 한계를 넘는 노동을 강요당하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진되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세 가지 위험 요소 소금 진통제 가공식품에서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주세요.
흰머리라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 그것이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신장의 절박한 신호였다는 것, 이제는 분명하게 아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음식이나 조합들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된장국에 간 깨 한 숟갈을 넣는 것부터, 평소에 사던 과자를 삶은 검은 콩으로 바꾸는 것부터, 혹은 저녁 반찬에 방울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첫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흰머리가 갑자기 부쩍 늘어나셨나요? 염색을 해도 금방 다시 올라와 감당이 안 되시나요? 그 끝없는 고민이 혹시 유전도 아니고 단순한 나이 탓도 아니라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밝혀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두피 속 혈류의 정체였고, 이 혈류를 막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스마트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두피의 혈류를 열어주고 흰머리를 다시 검은 머리로 되돌리기 위한 6가지 핵심 습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흰머리를 되돌리는 몸속 메커니즘의 최신 과학적 근거까지 완전히 드러낼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속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검은 머리를 되찾는 여정, 그 첫 번째 싸움은 바로 두피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두피 마사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도 안 돼. 나 이미 시간과 돈을 들여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방법이 틀렸다고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려는 거야. 그 분노, 저도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깊게 숨 한번 들이쉬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셰프가 만든 레시피도 오븐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찬 요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 그건 분명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과학이라는 불을 제대로 붙여야만 진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피 마사지를 단순히 피로 해소나 릴렉스를 위해 하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 젊은 두피를 되찾기 위한 과학적 훈련입니다. 얼굴 혈류에 대한 국내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고급 습에서 받는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매일 3분씩 짧고 단순하지만 꾸준한 자극이야말로 두피의 혈류를 개선시키고 세포를 젊게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두피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압박입니다. 손가락의 넓은 면으로 두피를 꾹 잡고 5초간 유지하세요. 새로 산 페트병 뚜껑을 처음 딸 때 그 딱딱한 느낌 기억나시죠? 그 정도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혈류 자극입니다. 양쪽 귀를 따라 뒷머리 중앙 부위, 즉 뇌의 명령이 시작되는 두 정부에 양손가락으로 천천히 압을 주며 눌러주세요. 마치 구원 요청을 보낸 두피에 혈액이라는 이름의 군대를 보내는 기분으로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서리 깨우기입니다. 이마 라인 바로 위를 손끝으로 톡톡톡 두드려줍니다. 일어나 지금부터 싸움이야 라고 두피에게 아침 알람을 보내는 듯한 마음으로 말이죠. 이제 방법은 알겠는데 문제는 시간 아닐까요? 하루 3분 집안일에 바깥일에 정신 차려보면 벌써 밤인데 또 뭔가를 추가하라고 너무 벅차다고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은 여러분의 일정에 무언가를 더하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조금씩 빼앗겨온 미래의 검은 머리를 되찾는 의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머리카락 색소를 만들어내는 목은 줄기세포를 물리적으로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흰머리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패는 바로 이 3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되돌림의 의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짧은 3분이 어쩌면 조금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검은 머리를 되찾기 위한 두 번째 습관. 이번엔 음식이라는 이름의 내부 지원군을 투입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반드시 깨뜨려야 할 오래된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껏 머리카락에 좋다고 믿으며 밥상에 꼭 올려온 그 검은 깨나 미역 같은 식재료들 과연 정말 주인공이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무대 한편에 조용히 서 있는 조연에 불과했다면요. 설마요, 어릴 때부터 검은 머리엔 미역국 흑임자라고.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럼 지금껏 내가 챙겨 먹은 노력은 다 헛수고였단 얘기입니까? 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식재료들은 아주 훌륭한 조력자임은 분명하지만 머리카락이라는 이야기를 진짜로 움직이는 중심인물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머리카락 색소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티로신, 그리고 이 공장을 가동시키는 필수 요소인 미네랄 3가지, 아연과 구리, 철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 요즘 아연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연 영양제 하나씩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 아연 한 알이 오히려 여러분의 검은 머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 어떨까요? 사실 아연과 구리는 우리 몸 안에서 흡수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영양소 라이벌입니다. 아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멜라닌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구리의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마치 원군으로 불러온 장수가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아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격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균형, 그리고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이 풍부한 간이나 붉은 살코기를 먹을 때는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C가 들어있는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어른의 식탁, 그리고 검은 머리를 위한 가장 정교한 영양 전투 전략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졌다고 믿었던 성에도 사실은 안에서 조용히 침투해 들어온 은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흑발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 습관, 바로 자외선 차단,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의 얼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낯빛의 칙칙함,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햇빛, 즉 자외선 때문이라는 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외출할 땐 선크림 바르고 책 넓은 모자 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하죠. 얼굴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지키는 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명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두피가 얼굴의 연장선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이렇게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얼굴에는 꼼꼼하게 선크림을 바르면서 정작 머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햇빛 아래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두피는 얼굴보다 먼저 자외선 피해를 입습니다. 두피는 가장 높고 넓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자외선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면 머리카락 색을 만들어주는 색소세포뿐만 아니라 검은 머리의 씨앗이 잠들어 있는 목은 줄기세포까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성의 중심부가 화살 세례를 맞고 방어할 틈도 없이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을 지켜야 할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얼굴과 똑같이
두피에도 전용 갑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다행히도 요즘 나오는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는 하얗게 뜨거나 끈적거리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것처럼 가볍습니다. 외출 전 가볍게 머리 위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두피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휴대용 미니 스프레이도 많아 언제 어디서든 습관화하기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거 뿌리면 머리 눌리잖아. 아침에 고생해서 세팅했는데 망치고 싶진 않거든. 이런 거 귀찮아서 매일 못해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귀찮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에 나 자신이 거울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드리는 가장 작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몇 초만 투자하면 머리카락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가성비 좋은 습관이 또 있을까요? 얼굴의 노화엔 그렇게 민감했던 우리가 정작 두피의 신호에는 너무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순간이야말로 행동을 바꿀 결정적 기회입니다. 검은 머리를 잃지 않기 위한 방패,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이번엔 밤입니다. 잠이라는 고요한 시간 속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머리카락의 전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흰머리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의 결과라면요. 또 스트레스 얘기야. 머리카락이 안 좋다는 얘긴 질리도록 들었어. 그런 애매한 얘기로 또 넘기려는 건가? 라고 하신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시죠. 강한 스트레스는 우리 신경계를 폭주시키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대량으로 분비시킵니다. 이 물질이 바로 미래의 검은 머리 씨앗인 목은 줄기세포에게 지금 당장 모두 색소로 변해해라. 그리고 스스로 소멸하라는 파괴 명령서를 전달하는 실행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밤중 성문에 방어군이 무너지고 안쪽 수비병들이 한순간에 배신하여 적에게 무릎 꿇는 그 장면을. 그렇게 소진된 줄기세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흰머리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유이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 사악한 명령서가 전달되기도 전에 찢어버리는 것, 오직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신경계를 교감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고품질 수면입니다. 리라스쿠스 하라고 말은 쉽지. 침대에 누워도 걱정이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자란 말이야.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머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직접 전환 스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자기 전 단 5분 등을 천천히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은 들숨의 2배로. 숨을 길게 내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딱 하고 전투 모드가 꺼지는 그 순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조용한 5분이 바로 폭주하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몸 전체를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물리적 스위치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 명령서를 찢고 검은 머리를 지키는 밤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내일의 나를 살리는 진짜 전쟁은 잠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밤의 수면이라는 방패만으로는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습관. 이번엔 조금 다른 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검은 머리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머리카락 자체에만 물을 주며 정성을 쏟지 않으셨나요? 물 또 무슨 소리야. 나는 머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마사지도 했고 먹는 것도 바꿨고 자외선도 막았고 이제 또 뭐야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머리카락은 식물이고 그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 진짜 중요한 건 흙, 바로 우리 몸의 장입니다. 아무리 비싼 비료 고급 영양제를 쏟아부어도 흙이 썩어 있다면 뿌리는 영양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썩은 흙은 잡초와 해충을 키우고 염증 물질을 만들어 혈액이라는 통로를 타고 전신에 독소를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력이 무너졌던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하나입니다. 이 흙을 다시 부드럽고 건강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대지로 되살리는 것. 그런데 막상 하려니 막막하시죠. 유산균이니 식이섬유니 요거트니 장건강법은 워낙 정보도 많고 주장도 제각각이라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척박한 흙 위에 가장 강력한 씨앗을 심는 것. 그 씨앗의 이름은 청국장 혹은 나토입니다. 이 나라가 자랑하는 전통 발효식품이자 장 속에 유익균을 직접 보내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그 유익균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는 이중무장 식품입니다. 아침마다 나토 하나를 꺼내 그 끈적한 씨를 길게 늘어뜨리며 천천히 저어줄 때 여러분은 지금 장이라는 전쟁터에 가장 정예의 부대를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단 한 팩.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썩은 흙을 되살리고 시간이 흐르면 머리 위에 검은 꽃을 다시 피워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꽃은 깊고 건강하게 갈아엎은 땅에서만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땅을 바꾸는 첫 삽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미 밭을 갈고 지원군을 불러들이고 성벽을 지키고 파괴 명령을 찍고 썩은 흙마저 되살려냈습니다. 이로써 머리카락이라는 성을 방어하기 위한 5가지 수단은 완벽히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한 단 하나의 공격 전략, 그 결승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공격이요? 아니, 아직도 뭘 더 하라고요? 솔직히 이제 지칩니다. 그 말 너무나 잘 압니다. 다행히도 이 마지막 전략은 지치고 지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정성껏 되살린 몸이라는 땅 위에 과학이 탄생시킨 기적의 씨앗 하나만 살포시 떨어뜨리면 됩니다. 머리카락의 색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 바로 모낭내 색소세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사령관은 점차 깊은 잠에 빠지고 그 활동은 둔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은 이 잠든 사령관을 깨우는 2개의 열쇠를 밝혀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콜루스 포스콜리 추출물과 메실 추출물입니다. 이 두 성분은 각각 탁월한 기상알람 역할을 하며 함께 사용할 경우 그 효과는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폭된다고 합니다. 마치 조용했던 불씨 2개가 만나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화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대단한 성분이라면 가격도 비쌀 거고 결국은 일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두 성분을 조합한 두피 전용 앰플이나 미용액은 이미 시중에 출시되어 있고 몇만 원이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이젠 우리 손에 들어온 과학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해낸 여러분 앞에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정성껏 갈아낸 몸이라는 밭 위에 마지막 희망의 한 방울을 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은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흰머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빛을 무기로 우리는 이제 방역할 수 있습니다.